안녕하세요. 드라마 팬 여러분. 야옹이 드라마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SBS 금토 드라마 귀궁 12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1화, 정말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었죠. 팔척귀, 풍산빙의, 강철이에게 왕가 원한을 드러내며 신당 비밀 통로로 도주, 강철이가 열의를 구출하며 심장 쫄깃한 시작. 풍산의 비밀 신당에서 나온 부적이 국내 팔척귀를 불렀던 부적과 동일함이 밝혀졌으며 비비가 죽으면서 말해준 덕분에 영의정 음모의 실마리가 잡혔어요. 왕, 신당 화로 앞에서 팔척귀와 정면 대립, 불꽃이 활활 타며 긴장감 폭발. 비비는 열의 때문에 강철이가 변했다며 멀리 돌아가는 형이 걱정되고 무서워서 형을 위한 배신 아닌 배신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 비비는 풍산의 제안으로 열의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은 결국 이무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강철과 비비 즉 두 이무기들의 힘을 소진시킨 다음 이무기의 야광주를 노린 함정이었고 결국 강철이 맞을 팔척귀의 검에 대신 비비가 형을 위해 대신 칼을 맞고 팔척귀가 칼을 뽑으며 야광주까지 뽑게 되고 비비는 야광주 잃고 강철이 품에서 사라져요. 비비의 마지막 말, 풍산 뒤엔 영의정이 있다는 말은 팬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죠. 족보조사로 팔척귀 원한이 100년 전 연종대왕, 북쪽 오랑캐들과 용담골에서의 전쟁, 최길상 대감의 후손인 최원우 대감과 연결되며 클라이맥스 직전 떡밥 터졌어요. 12화 예고 보셨나요? 강철이의 슬픔, 열의의 영의정 폭로, 용담골 결전 선언. 16부작 중 12화는 갈등 최고조. 어떤 반전 기다릴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12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밤, 윤갑집 뒷마당. 강철이가 항상 윤갑의 집 뒷마당에서 비비와 대화를 했었던 곳에서 열의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비비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심장이 너무도 아프다. 대체 내가 왜 이러는 것이냐 라며 눈물 흘리죠. 열의도 함께 슬퍼하며 조용히 다가가 강철이를 끌어안아요. 강철아, 비비도 널 지키려 했어 라며 함께 울며 깊은 연민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달빛 아래 둘의 눈물. 11화에 나온 키스의 감성을 이어가며 팬들 심장 저릿하게 만들 거예요. 열의, 강철이의 손을 잡고 비비가 남긴 말, 영의정이 풍산 뒤에 있다 했어. 우린 그 진실을 밝혀야 해, 라 결심해요. 강철이, 비비의 희생, 헛되게 안 할 거다, 라며 눈빛 굳힙니다. 이 장면, 로맨스와 복수의 서막으로 팬들 몰입도 끌어올릴 거예요. 궁궐대전, 왕 앞에 열의와 강철이, 상선, 내금의장, 내금의군관이 모입니다. 열의, 단호히, 이제 알았사옵니다. 팔척귀의 진짜 뒷배, 김봉인 대감, 영의정, 이옵니다. 라고 말하지만 왕은 그럴 리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며 열의가 잘못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강철이, 동생 이무기인 비비가 이번 일로 죽었고 그때 풍산을 조종하는 영의정이 있다고 했소 라고 말한다. 우선 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고 열의는 이런 왕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강철과 열의 본인 그리고 미끼로 이화성을 잡아서 신문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어차피 강철과 열의는 신문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화성은 영의정과 대비 그리고 충산과도 관계가 있는 인물이라서 신문을 하면 영의정과 대비 그리고 충산과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족보에서도 확인이 되었듯이 이화성 쪽 계보는 팔척귀가 죽이지 않은 쪽이기도 해서 뭔가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풍산은 영의정에게 천지장군께서요 그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한다. 영의정은 힘을 확인하기 위해 자객들을 보내보지만 팔척귀가 빙의한 풍산은 어떤 남자들이 달려들자 제압해버리고 이런 사실을 전해 듣는다. 반면 왕은 고뇌 끝에 내일 날 박는 대로 용담골로 출발한다 라 선언한다. 왕은 일행, 열의, 강철이, 상선, 내금의장, 군관, 내관들은 다음날 용담골로 가고 있었고 이화성을 따로 잡아 신문하고 포박해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의정은 왕이 최원우 대감에게 향하고 이화성까지 포박해서 어디론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영의정 김봉희는 풍산에게 그 귀신을 시켜 지금 당장 왕의 숨통을 끊어놓거라 라고 말하고 자기 수하들을 시켜 어디론가 잡혀가는 이화성을 호송하던 관원들을 죽여서라도 이화성을 꼭 살려내라고 말한다. 이에 영의정 수하들은 이화성을 호송하던 관원들을 공격하고 이화성을 빼돌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은 서서히 자기의 외조부이자 그동안 정치적으로 믿고 있던 영의정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왕은 열의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왕의 일행과 강철,
여리는 용담골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고 강철은 다과를 가져왔던 최인선을 찾아 혹시라도 뭔가를 아는 게 있는지 찾아보지만 최원우 대감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도 눈치만 보는 것처럼 모른다고 할 뿐이고 1화에 나왔던 것처럼 외다리기의 원한으로 또 누워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날 최원우 대감은 수아에게 전하께서 침소에 드시면 은밀히 서구로 가라. 본인이 말해주었던 책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오라 하고 결국 밤이 되자 수아는 최원우 대감이 시킨 것을 몰래 가져왔다. 최원우는 그 책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들고 부엌 아궁이 앞으로 가서 책을 꺼내 조심스럽게 불 위에 놓습니다. 그 순간 부엌 문이 열리고 윤갑이 그대로 들어섭니다. 강철은 최원우에게 아궁이에서 뭘 그렇게 태우려고 최원우는 놀라 고개를 들지만 이미 늦었고 윤갑은 재빨리 문서를 붙잡아 불에서 건져내며 불을 끕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에 일그러져 있었고 그 손엔 어떤 책 일부가 타다 만 채 들려 있었습니다. 최원우는 잠시 말을 잃고 물러섰고 윤갑은 그 문서를 가지고 왕에게 책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최원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왕은 불에 타다만 책을 펼쳐보고는 두 손을 떨며 그 안에 적힌 내용에 눈을 고정시킵니다. 과연 최원우가 아궁이에서 태우려 했던 책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은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지금까지 귀 12화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뇌피셜이었습니다. 귀궁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50분 SBS에서 방송됩니다.